안동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천에 있는 성황당, 성산, 여음동 봉수대 등 봉수유적 3곳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영천에는 국보와 보물 등이 98점 있지만 사적 지정은 처음입니다. 대구 연탄은행이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처상위 계층, 저소득 가정에 매월 무료로 연탄을 공급합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는 7일 제297회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실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통합에 적극 찬성이지만 예천 군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천구역과 안동구역으로 나뉜 경북도청 신도시.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영주, 검찰법원은 상주, 고용노동은 안동으로 가야 되고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안동과 예천이 다릅니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합구역도 그렇고 쓰레기 봉투, 상하수도, 대중교통 사업구역 등 요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자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예천군 유림단체와 농업인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동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행정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그 선산 같은 경우에 통합되기 전에 그 인구가 2만 2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13,500으로 지금 선산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천이 만약에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통합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결과가 맺어질 때 누가 책임지겠냐 이게. 안동시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는 7일 제297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시의회는 44일간의 회기 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8일부터는 상임위별로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70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합니다. 행감에서는 군의군 편입 법률안 대응과 청년 역외 유출 대책, 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 등 당면한 현안들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천군의회는 4일 오전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의회는 이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를 구성했습니다. 또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닷새 동안 35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영천에 있는 봉수유적 3곳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봉수유적은 성황당 봉수대, 성산 봉수대, 여음동 봉수대입니다. 문화재청은 봉수유적이 조선시대 군사와 통신제도를 잘 보여주고 역사성과 문헌 기록과의 일체성이 탁월하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천시에는 현재 국보 1점과 보물 21점 등 지정문화재 98점이 있지만 사적 지정은 영천시 최초입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요.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12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고창군 성내면에 한 농로 언덕길을 지나던 경운기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고창군 공읍면에서는 경운기가 비탈진 흙길에서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지면서 50대 B씨가 팔을 다쳤습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좁고 열악한 농촌도로 환경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4,600여 건, 인명피해는 5,800여 명에 달했고 무려 7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7%에 육박하면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2배나 높았습니다. 농기계 사고 100건 중 17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한 번 나면 대형 사고인데다 농기계는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방치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아니면 일을 지금 무슨 일이고 못 오니까 일단은 농기계 위주로 하니까 또 농기계가 확실히 필요하죠. 미숙하니까 아무래도 손 동작이 젊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때문에 농촌 지역 비포장 도로에서 농기계를 이동할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논밭 출입 시에는 좀 좋은 길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이동하여 경운기가 트랙터나 이런 게 전복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다른 자동차들이 와서 부닥치지 않도록 시야 확보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을 할 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합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요, 무엇보다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라든지 야간 반사판을 반드시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에 한창 바쁜 11월, 농기계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이 급증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1분 1초 앞에서 주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만 송이 국화축제 관람도 미룬 채 한 부스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축제도 많이 취소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화축제 오게 되면서 많이 좀 회복된 것 같고요. 우연찮게 또 심폐소생술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관심이 조금 생기게 됐어요. 진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는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신청해 직접 체험에 나선 것입니다. 1분에 120회. 자세부터 쉽지 않고 50회만 넘어가도 지쳐가지만 연습을 할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힘들긴 한데 2번, 3번 하다 보면 좀 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창원 소방본부에 교육을 문의하거나 신청한 곳만 이전에 비해 무려 1.5배나 늘었습니다. 축제 현장에선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자가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어색한 심폐소생술을 익숙하게 배우려는 문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위기의 순간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배우면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장이나 응급처치 교육기관인 적십자 이런 곳에서 저희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숙달과 반복하시면 누구나 시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4분. 올해 경남에선 평범한 이웃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참사 이후 다시는 생명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으로 주저하지 말자는 용기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깨우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알리고 여러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누르고 하나, 둘, 셋.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밥상공동체 대구 연탄은행이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연탄은행은 대구 전역에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정에 매월 무료로 연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연탄 사용 주민이 연탄은행을 찾아오면 1인당 하루 최대 3장씩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대구 연탄은행 측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이달 24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시민 제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건의 사항 등입니다. 제보는 안동시의회 누리집 열린 광장 내 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의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영주시 서천 합류부와 원당천 하류를 연결하는 보행로가 올해 말 완공됩니다. 영주시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확보 등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총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두 하천의 보행로를 잇고 있습니다. 연결 구간은 황토길과 데크길로 조성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 등 30개소가 설치됩니다. 영주시가 영주댐 주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물문화관 인근에 조성 중인 어드벤처 시설이 다음 달 준공됩니다. 18m 높이의 육각타워형 구조물인 어드벤처 시설은 로프와 목재, 자전거 등으로 구성된 100여 개의 코스를 공중에서 이동하는 체험형 레포츠 시설입니다. 시는 어드벤처 시설이 완공되면 안전점검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가은 제2농공단지 내 신규 투자업체 주식회사 초이스엠코리아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회사는 육류포장품, 냉동 육가공 기업으로 2023년까지 가은 제2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 라인을 만드는 데 28억 원을 투자하고 5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영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7일부터 23일까지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학과는 로봇 기계, 로봇 전자, 로봇 자동화, 로봇 IT 등 4개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로봇 캠퍼스는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교한 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둔 현재 이미 88%의 학생이 취업을 확정한 상황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이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61포인트로 9월보다 0.2%, 지난해보다 5.8% 상승했습니다. 경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110.34포인트로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6.4% 올랐습니다. 또 생활 물가 지수도 식품 물가와 대구 0.7%, 경북 0.7% 내렸지만 식품 위에는 상승하면서 지수 전체가 전월 대비 0.1에서 0.3% 상승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12일 대구 동중학교에서 2023학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1차 시험을 치릅니다. 1차 시험에는 62명을 선발하는 공립유치원과 학교에 333명이 지원해 평균 5.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